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이제 지구성 경기를 하기 전에 탄수화물 용액을 섭취했을 때 그것이 이제 인슐린 반응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것이 오히려 지구력을 감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경기 중에 탄수화물 용액을 섭취하는 것은 어떠한가라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탄수화물 용액의 섭취가 피로를 지연시키고 그다음에 경기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아주 뭐 잘 알려진 그림인데요. 아, 한 2시간에 걸친 그런 그 운동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비교적 높은 강도로 사이클 운동을 한 것을 나타낸데요. 한 번은 이제 이 탄수화물 용액을 섭취 운동 중간에 하도록 하였고, 또 한 번은 이제 색깔과 모양, 맛이 이제 똑같은 바로 그런 플라세보 위약 가짜 약이죠. 가짜 용액을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랬을 때 탄수화물 용액을 섭취한 그룹은 그 운동의 후반기에 즉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이렇게 이제 그 작업량 또는 운동 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반면에 그냥 위약을 섭취한 그룹은 계속해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당연히 이제 장시간 운동을 하게 됨에 따라 근육의 근글리코겐이 이제 감소하고 이제 점차 혈당도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에너지원의 보급이 이러한 그 피로를 갖다가 늦추고 또 운동 수행 능력을 어느 정도는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섭취하는 그 방법은 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마라토너라든가 이런 경우에 자신이 이제 심하게 피로가 나타나는 그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피로가 나타나기 한 30분 전에 이러한 그 탄수화물 용액을 섭취하는 것이 그 운동 수행 능력을 경기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그 탄수화물의 보급은 운동 강도를 기준으로 해서 대체로 약 75% VO2 max, 즉 최대 산소 섭취량의 75% 되는 그 전후의 운동 강도일 때 더더구나 이 탄수화물 그 보급의 그 효과가 잘 나타난다고 하는 연구 보고들이 많습니다. 이거보다 너무 이제 강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사실 그 운동에 요구되는 아, 뭐랄까요? 주된 에너지원이 이 탄수화물이 이제 주된 에너지원이 아니고 지방이 이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굉장히 장시간, 뭐 4시간, 5시간 계속 낮은 강도로 운동한다면 탄수화물의 보급에 그 어떤 효과가 있지만 이것은 이제 경기 상황을 그 상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운동 강도로 뭐 1시간 반, 2시간 이상 그렇게 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이제 그 이상 너무 고강도 뭐 85%뭐 이런 형태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탄수화물의 고갈에 의해서 피로가 나타나기보다는 젖산의 축적이라든가 뭐 요즘은 이제 젖산의 축적이 피로의 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고강도의 운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그러한 그 무산소적 대사의 결과로 발생하는 그러한 그 피로 물질의 생성에 의해서 뭐 수소 이온의 농도가 증가한다든가 그런 요인에 의해서 피로가 찾아오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 공급이 크게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전에는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인슐린 반응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즉 인슐린 반응이 일어나서 너무 빠른 속도로 그 뭐랄까 운동하는 근육으로의 당의 유입이 이루어지고 또 지방 조직에서는 지질 분해가 억제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근육이 더 높은 비율로 탄수화물을 연소시킴으로써 근육이나 간에 글리코겐이 빨리 고갈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혈당도 빨리 떨어진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장시간 운동 중에 피로의 주된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동 중에 우리가 그러면 탄수화물 용액을 섭취하면 왜 괜찮으냐, 오히려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한번 이제 이 그림을 설명드린 것인데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교감신경계의 흥분에 의해서 부신에서는 코티솔이나 아드레날린과 같은 지질 분해 작용을 하는 그런 그 호르몬 분비가 막 일어나죠. 즉 이러한 호르몬들은 지방 조직에서 중성 지방을 그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되어서 나오도록 하는 그런 지질 분해 작용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런 작용을 하는데 한편 이 코티솔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이런 교감신경계 호르몬들은 이 췌장의 베타 세포로부터 인슐린 분비를 갖다가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즉 이렇게 이제 인슐린 분비가 억제되면은 이 인슐린이 지방 조직에 가서 원래 하는 작용은 지질 분해를 방해하는 지질 분해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게 인슐린이 하는 역할인데 이런 인슐린이 차단되는 것이죠. 자, 인슐린의 분비가 이렇게 억제되게 되면은 지방 조직으로부터 지질 분해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 지방산이 에너지원으로서 더 활발하게 이용되게 되는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우리가 이제 운동을 장시간 하면 할수록 이러한 그 효과가 나타나서 인슐린 분비는 점점 억제되고 그럼으로써 지방 조직으로부터 지질 동원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이제 운동하는 근육은 상대적으로 탄수화물보다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서 더 많이 이용하는 그런 그 에너지 대사 에너지 연료의 이용의 패턴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운동 중에는 바로 이런 교감신경계의 흥분작용에 의해서 인슐린 분비 자체가 억제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인슐린 반응을 우리가 운동 중에는 탄수화물 용액을 섭취해도 인슐린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이제 효과적으로 주로 운동의 후반기에 이렇게 운동하는 근육으로 혈당을 공급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혈당 수준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섭취하는 그런 탄수화물 용액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탄수화물 음료를 섭취하게 될 때 그 음료 안에 탄수화물의 농도를 도대체 어느 정도 넣어야 좋은 것인가 이것에 대한 그 고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탄수화물 용액의 그 농도는 사실은 더운 환경에서 운동할 때랑 추운 환경에서 운동할 때랑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운 환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운동할 때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땀의 소실이 일어나고 탈수가 진행이 되죠. 바로 이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빨리 몸 안에 수분을 재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에너지원을 보충하는 것보다도 수분의 보충이 경기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수분과 함께 전해질을 함께 이렇게 보충해 주는 것이 경기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 탄수화물을 많이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저농도의 포도당 용액을 넣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뭐 1 내지 3% 저농도의 포도당 용액을 사용해서 탄수화물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뭐 이제 물 100cc에 탄수화물 약 2.5g 정도 이하로 미 스포츠 의학에서는 이렇게 더운 날 수분의 신속한 보충을 위해서 이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보시다시피 요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 음료 중에 탄수화물 양을 X축이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에서 용액이 이동하는 속도 이것을 gastric emptying rate라고 합니다. 위 배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탄수화물 용액을 섭취했을 때 이 용액이 탄수화물과 함께 위에서 비워지는 시간 이 시간을 갖다가 gastric emptying rate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gastric emptying rate는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 하면 그 음료의 osmolality, 즉 삼투질 농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즉 농도가 너무 높으면 이 삼투질 농도라고 했을 때 이 삼투질 농도는 그 용액 내에 있는 그 물질 분자의 개수가 많으면 이 삼투질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즉 물질 분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삼투질 농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gastric emptying rate가 늦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려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았을 때 이 gastric emptying rate가 굉장히 높은 거 17, 18 정도 이렇게 보이게 되고 그런데 약 이 정도 포함될 때까지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139 미리몰 정도. 그런데 이제 278 미리몰 정도 포함이 되면은 10 미리몰 가깝게 분당 그 이동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을 많이 보급하고 싶으면 요게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농도가 높게 한 용액을 갖다가 우리가 섭취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즉 gastric emptying rate가 느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834 미리몰 정도 정도 이런 농도를 가지고 있는 용액은 현저히 위에서의 그 이동 속도를 굉장히 떨어뜨리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운 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삼투질 농도가 낮은 그런 음료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반면에 이제 보다 상대적으로 추운 날씨에서는 땀을 통한 탈수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이때는 이제 보다 더 이제 에너지원의 보급에 초점을 맞춰서 이 탄수화물 용액을 공급할 필요가 있겠죠.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일정한 시간 간격대로 예를 들어서 뭐 20분이나 30분의 간격을 두고 약 5 내지 10%의 용액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좀 더 gastric emptying rate가 늦어지더라도 궁극적으로 탈수를 빨리 보충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상대적으로 에너지원의 보충에 더 포커스를 맞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장시간 운동할 때 음료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요 그림을 보면서 위 배출 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오스모랄리티, 삼투질 농도의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료의 종류를 이렇게 포도당 단위별로 포도당 용액을 갖다가 이렇게 섭취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에 글루코스 폴리머, 즉 글루코스를 좀 이렇게 합쳐서 만든 그런 상태로 집어넣게 되면은 이런 음료 형태로 요즘은 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포도당 개별 물질 분자가 들어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글루코스 폴리머 형태로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이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투질 농도라는 것은 용액 내에 들어가 있는 물질 분자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이게 오히려 물질 분자의 수가 훨씬 더 많아서 위 배출 시간이 즉 삼투질 농도는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위 배출 시간이 굉장히 지연되게 된다. 오히려 뭐 이 위를 통과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런 글리코스 폴리머 형태로 하게 되면 물질 분자가 오히려 뭐 개수상으로는 더 적죠. 그러나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실제의 그 칼로리, 탄수화물 물질 분자는 훨씬 더 많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바로 이제 이러한 그 위 배출 시간의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런 형태로 음료를 제공하게 될 때는 위 배출 시간이 더 빠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위를 더 빨리 통과해서 이제 뭐 이렇게 12장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12장 통과하고 소장에서 이제 흡수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흡수하게 되는데 이렇게 흡수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이미 분리된 상태로 들어오게 되니까 흡수 속도는 상당히 빨라지게 되죠. 그래서 장벽을 통과해서 혈류로 들어가는 속도는 오히려 빠릅니다. 그러나 이제 이 폴리머 형태는 이렇게 들어가서 요게 이제 조금 분해되는데 하나하나 이게 뭐랄까요 소화돼야 되니까
이것이 이제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흡수되는 속도는 조금 떨어지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결국은 이제 내 몸에 완전히 흡수되었을 때 전체 시간이라는 것, 총 체내 이 음료의 흡수 시간은 위 배출 시간과 이것이 이제 소화되어서 장벽으로 흡수되는 속도, 즉 장에서 소화 흡수되는 이 시간이 바로 이제 이 체내 총 흡수 시간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이 이 경우를 뭐 예를 들어서 얘기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 경우에 흡수 속도는 조금 이 글루코스 폴리머 용액을 포함시켰을 때는 좀 늦어지지만 위 배출 시간이 훨씬 더 빠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총 체내 흡수 시간은 더 단축되는 바로 그런 형태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스포츠 드링크류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용하게 될 때 바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사실 만들어내서 연료 보급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면서 수분과 에너지원의 보급을 최대로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이렇게 뭐 물질 분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 흡수 속도도 더 많이 느려지니까 오히려 이것이 또 소화 흡수하는데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오히려 장에 불편감을 주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 연구를 통해서 이런 스포츠 드링크류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예, 에, 에, 또 다시 라떼는인데요. 사실 제가 1987년도 그때 86년도 7년도 이때 무렵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가 저희 그 지도 교수님 그 연구팀에서 같이 이제 김성수 교수님이신데요. 그 함께 연구를 수행을 한 것을 여기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의학협회지에 이렇게 뭐 연구한 내용인데요. 뭐 탈수 상태와 그다음에 수분을 이렇게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는 혈액중 뭐 전해질의 상태, 그다음에 오스모랄리티의 변화, 그리고 이제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계의 인체의 반응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연구는 바로 포카리 스웨트라는 거 특정 뭐 상품을 제가 설명을 드려서 좀 그런데요. 포카리 스웨트를 처음 들어와서 이제 임상 연구를 저희가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뭐 아시아의 인어라고 하는 최윤희 씨, 이분 지금 현재 뭐 지금 문화체육부 차관을 하고 계시죠. 그때 이제 상당히 이분이 뭐랄까요, 지금의 김연아급의 그 이상의 굉장히 커다란 인기를 가지고 계셨었죠. 어쨌든 제가 이런 라떼를 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저도 뭐 이런 그 동영상을 만들면서 라떼를 얘기하는 그런 뭐 조금 재미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